안녕하세요. 4월 26일 종목을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네. 바로 시장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지난 주말 미증시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어요. 네네네. 미증시부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전날에 그 자본소득 자본이득세 때문에 좀 증시가 갑자기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날 뭐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증시는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네.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유효해 보이고 뭐 다우 같은 경우나 뭐 나스닥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S&P 500 그리고 반도체 지수 네, 전반적으로 흐름은 뭐 그냥 무난한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고요. 일단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 코로나 백신 그런 접종도 지금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크게 그렇게 시장의 악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이슈도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뭐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점점 내려가고 있고 뭐 약간 사실 1.72%까지 찍었다가 지금 1.5%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전에 그렇게 막 얘기했던 것들에 비해서 오히려 좀 너무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또 미국하고 유럽의 그런 국채금리의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 차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의 차이, 국채의 금리의 차이가 좀 줄어들면서 미국이 이제 좀 시장을 끌고 가고 유럽도 또 그에 따라서 또 이제 괜찮아지는 흐름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달러 인덱스도 옆쪽에 보이시는데 달러 인덱스도 계속적으로 지금 차트 이렇게 보시면 그냥 달러 인덱스도 지금 달러가 약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뭐 달러가 좀 강해지는 모습이 나오면 시장에 좀 위험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좀 달러가 강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뭐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은 좀 무난하고 좀 안정적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조금 전에 증세안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바이든 정부가 이 증세안을 내놓더라고 해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도 많거든요. 반대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그 민주당 자체에서 그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어서 그게 뭐 반대를 해서 안 되느냐 되느냐의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 그 자본이득세를 이제 퍼센테이지를 굉장히 높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일부러 좀 높게 얘기를 하고 좀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는 한 20%대인데 그거를 한 거의 2배가량으로 뭐 36%, 37% 정도를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서 좀 조율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마 시행은 하긴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날 수요일 날 연설이 예정돼 있어요. 그 뭐 약간 예전에 그 부양책 그 인프라 법안의 일환인데 그 가족 법안, 이제 가족계획 법안을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아마 좀 언급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살펴보면 28일에 FOMC 기자회견이 공개가 될 텐데 네. 연준의 의장에 어떤 언급이 있을지 또 관심이 주목되고 있거든요. 그 네.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4월 FOMC 회의에서는 크게 그렇게 뭐 그 파월이 어떤 뉘앙스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좀 그 파월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말들을 조금 믿고 시장이 이제 많이 좀 괜찮은 모습이 나왔었는데 시장이 좀 그 파월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걱정이 되고 또 이제 그날 수요일 날에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파월하고 같이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이슈가 겹치다 보니까 또 그날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그 애플도 그날 발표가 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수요일 날 좀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조금 할 필요가 있고요. 좀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하고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걱정이라는 게 테이퍼링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네. 캐나다가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하면서 네. 글로벌적으로 이제 자산버블 종착역이 다가오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2021년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테이퍼링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네. 테이퍼링이고 2021년이나 2022년 상반기 중에 분명히 할 텐데 시장에서는 그거를 조금 미리 좀 대비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테이퍼링이 이제 그 캐나다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도 어제 괜찮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좀 걱정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이제 어디서 어떻게 조정이 나오고, 뭐,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유효하지만, 지금 이제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계좌의 이제 그 관리나 아니면 수익률은 이 테이퍼링을 언급할 때, 그때 이제 그 시장의 조정을 피하느냐, 아니면 그 조정을 그대로 이제 맞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개인들의 계좌 수익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주의할 필요가 있고, 좀 지금까지 계속 주식 부분들이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시고 주식에서 올라가고 지금 또한 이제 주식도 비중이 굉장히 높으실 텐데 그런 부분의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약간 밸런스를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조금 하고 있어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미국 증시는 지금 전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일본 증시를 보면 일본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보다 이제 조금 약한 모습이에요. 약한 모습. 대만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처럼 좀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중국 증시가 조금 그 모양이 조금 안 좋아요. 중국 증시가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또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고점을 넘길 수 있을지 어떨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갈림길에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증시가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오늘 또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좀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홍콩 같은 경우도 뭐 중국 증시가 안 좋으니까 좀 약간 같이 흐름들이 조금 약간 옆으로 눕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는 굉장히 좀 그 긴밀한 관계에 있거든요. 근데 캐나다가 먼저 테이퍼링을 시작했고 그 중국도 계속적으로 이제 긴축이나 어떤 규제 우려가 계속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그리고 중국 증시에 지금 숏 배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락 배팅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수치로 봤을 때 사상 최고치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본이득세 상향뿐만 아니라 그 바이든 대통령이 회사들의 법인세 상향 그리고 가파라고 하죠. 뭐 구글, 뭐 GAFA죠. 예, 구글,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이 회사들이 G20 회의, 지난번 G20 회의 때 세금을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라들이 다 동의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6월 달 정도에 초안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지금 6월에 또 FOMC 회의도 있잖아요. 4월에 FOMC 회의가 있고 그 6월에 또 FOMC 회의가 있고 6월에 이제 지금 그런 어떤 것들이 산적돼 있는데 지금 악재가 그러니까 시장의 악재가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어요.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는데 지금은 증시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런 어떤 악재로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인상하는 부분도 분명히 주가에 좀 부담을 줄 거예요. 조정을 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 큰 어떤 방향이 바뀌진 않지만 뭐 세금 무섭다고 주식 투자를 안 하진 않겠죠. 다만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이제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이걸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20%를 낼 수도 있고 40%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헤지 펀드들은 세금을 적게 낼 때 미리 팔려고 하겠죠. 네. 예, 그러면 주가가 아무래도 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 일정, 세부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좀 깜짝 놀라서 시장이 조정을 받긴 했지만 다시 바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세부 일정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근데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수치로 어떤 세부 일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세부 일정에 시행되기 전에 주식을 먼저 다 차익 실현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예전에 2013년도에는 자본이득세를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15%에서 20% 정도로 올렸었거든요. 네. 그걸 올렸을 때 한 200조 정도의 매물이 나왔어요. 한 200조 정도의 매물이 나왔고 그 자체로 뭐 혼자 그냥 뭐 악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캐나다의 테이퍼링 그리고 미국도 어쨌든 테이퍼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본이득세 그런 어떤 부분도 올라가고 회사들의 법인세도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어떤 가파 기업들의 어떤 그런 세금도 또 매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점점 쌓여가고 있거든요. 시장은 이제 그 부분들을 무시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따라가도 되나라는 부분들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지금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약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그 부분에 대비해서 개인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네. 항상 주가가 무슨 이렇게 치킨 게임처럼 딱 하락하기 전에 전부 다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식 포트를 보면은 어떤 날 내 주식이 올라가기도 하고 시장이 상승해도 안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게 한날 한시에 다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조금 미리미리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물며 그런데 이제 큰 자금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펀드들이나 그런 어떤 기관들은 더 먼저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 FOMC 회의 때도 별거는 없겠지만 이번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번 FOMC 회의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시장은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그 실적들도 이번 주에 이제 제가 3월 달에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4월 달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탄탄하게 받쳐줄 거기 때문에 아마 주가는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좀 자신 있게 매매를 했는데 네. 이제 그 상황이 끝났고 이제 이 실적이 6월 달에 지금 1분기보다 더 실적이 좋을 수 있냐라는 거를 시장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고 이번 주에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빅테크 기업까지 실적들이 많이 나온다면 이제 대부분 5월 초 정도 되면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이슈들은 좀 어느 정도 거쳐갈 텐데 그러면서 시장은 지금 약간 조정을 주려고 하는 명분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런 명분들이 지금 시장에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식 보유하는 비중을 좀 약간 적절하게 좀 계속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주가가 갑자기 하락하거나 또 그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좀 약간 뭐 예를 들면 해지를 좀 걸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뭐 이제 뭐 곧버스나 뭐 인버스나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네. 약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변동성을 가지고 하는 VIX를 기초로 하는 어떤 VXX나 뭐 이런 상품을 가지고 하면 뭐 인버스 곧버스야 시장이 1% 내려가면 뭐 같이 1% 올라가고 뭐 2% 올라가고 이러지만 VXX 같은 경우는 시장이 1%만 내려가도 7%, 8% 올라갈 수도 있고 시장이 뭐 한 3% 내려가면 막 15%, 20% 올라가고 막 이런 부분들이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보험적인 측면에서는 뭐 큰 금액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정 부분들은 또 약간 그런 해지도 좀 걸면서 상품을 좀 주식뿐만 아니라 좀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자꾸 현금이 있으면 자꾸 돈을 쓰게 된다 이런 습관들이 있으신 분들은 상품을 좀 약간 금연물을 산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분배를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일단 원화도 좀 갖고 있고 뭐 가능하시면 달러도 좀 갖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달러는 어느 정도 환전을 할 수 있긴 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생각을 해보고 있고 사실 저는 천천히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달러가 내려온 걸 보고 장중에 이제 보면 원화가 조금 이제 달러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네. 환율이. 그래서 오늘도 장 마감하고 나서 달러로 뭐 특별히 살 건 아니지만 달러로 일단 환전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환전을 좀 하고 주식들도 오늘 장중에 좀 많이 오르는 주식들이나 이제 기존에 물려있던 것들 중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바뀌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올 때 계속 분할 매수를 해나갔고 좀 비중이 많이 담겨져 있고 오늘 하루 반등이 나오면서 좀 이제 나올 수 있는 주식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금화를 좀 많이 했고요. 일반적인 수치로 봤을 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천천히 현금화를 하되 한 30% 이상은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점점 올라갈 때 계속적으로 주식이 올라간다고 계속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절벽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네. 남들이 그렇게 막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의 상승을 가지고 이제 그 파티를 할 때 좀 같이 즐길 필요는 있지만 주식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근데 즐길 필요는 있지만 서서히 좀 원래 이제 뭐 이런 표현이 어디선가 본 것 같다. 이렇게 나이트 클럽에 불이 났다라는 거를 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불이 난 거를 이제 불이 날 것 같다, 불이 났다, 저쪽에 불이 났다 할 때 좀 유유히 먼저 좀 빠져나와야지 너무 혼잡스럽지 않게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막 불이 났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그러면 통로가 좁아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어느 부분의 시장에 그런 부분이 지금 막 이렇게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시장이 조정을 줄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태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하는 이 부분 속에서 지금 실적 발표도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도 어느 정도 끝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세금적인 이슈가 아직 시작이 안 했어요.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슈가 나왔다가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그 연설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될 거거든요. 그럼 그게 시작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세금적인 이슈가 만약에 시장에 부담을 주고 그 부분이 이제 예전에 국채금리나 이런 부분들처럼 시장에 계속 좀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된다면 한두 달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조금 미리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캐나다의 테이퍼링 시작으로 미국도 올해 말부터 내년 초중에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 같다. 그거에 대비해서 현금을 챙기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금연물을 산다던가 시장의 하락에 베팅하는 걸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여러 가지 대안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부터 바이든과 파월 의장의 연설이 모두 있는 만큼 증시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하셨으니까요. 수요일에 미증시 일정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전문가님, 네. 조금 전에 이제 테이퍼링 걱정 얘기를 좀 우울하게 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네. 가상화폐 얘기를 해볼게요. 네. 가상화폐가 이제 급락을 하다가 지금 또 슬슬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 전문가님이 도지코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매주 어떤 코인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코인을 준비하셨나요? 그러니까 주말에 네. 좀 가상화폐들이 급등락이 좀 있었어요. 근데 네. 그 투자 상품의 하나로 조금 약간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투자 상품의 그런 어떤 일종의 하나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하나 본다고 했을 때 그 가상화폐의 움직임이 시장의 좀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보는 지표 중에 하나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상승 중에 그 이번에 이제 주식이 상승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의 어떤 상승, 자산들의 어떤 상승들이 나왔을 때 그 중에 이제 좀 돋보이는 것들이 또 가상화폐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시장에 이제 자금이 좀 줄어들고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파티가 끝나고 할 때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도 또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코인을 매매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코인 쪽의 흐름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보고는 있고요. 네. 오늘은 조금 이제 지난번에 도지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네. 오늘 제가 한 이더리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하고 같이 이제 조금 가장 많이 하시는 그런 코인이에요, 이더리움이. 이더리움이 이제 그 거래량도 비트코인보다 요즘에 더 많아졌고, 이더리움이 이제 2015년도에 처음 이제 그 생긴 그 가상화폐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랑 조금 이제 다르게, 조금 이제 비트코인보다 조금 만들어진 어떤 그런 범위가 좀 더 넓어요. 근데 제가 왜 이더리움에 관심을 가졌냐면은, 관심을 갖고 보냐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캐나다에서 이제 ETF로 비트코인에 관련된 상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네. 이번에 또 이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에 대한 ETF 상품도 하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비트코인 외에 또 이더리움도 약간 공식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으니까 좀 흐름도 비트코인보다 흐름이 조금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더리움이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은 2015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가장 큰 차이는 적용 범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결제에 관련된 거래에 관련된 시스템, 그 화폐 기능에 조금 집중을 했는데 이더리움은 그 화폐의 그런 어떤 기능뿐만 아니라 거래나 결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계약서, 뭐 SNS, 이메일, 뭐 전자투표, 뭐 이런 것들의 다양한 적용이 이제 가능하대요. 그래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조금 운영할 수 있는 이제 확장성을 같이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 화폐로서의 그런 어떤 그 용도뿐만 아니라 조금 이제 그 여러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조금
분산해서 누구나 이제 좀 다 사용할 수 있게 좀 응용해서 만들 수 있게 이제 그런 어떤 플랫폼의 형식으로 이제 그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활용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활용성이 조금 더 높은 거고요.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한 3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이더리움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이제 그 또 토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높은 활용성이 있다 보니까 그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토큰들이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그 뭐 BAT라든지 뭐 골렘이라든지 뭐 어거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업비트에서 사실 거래가 되는 그런 이제 코인들인데 그게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이 이더리움이 사실 2015년도에 처음 나오긴 했지만 2년 전에 그 월드 테크놀로지 그 어워드에서 그 IT 소프트웨어 부분 이제 수상자로 이제 이 이더리움이 선정이 됐대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좀 핫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그 페이스북 창업자가 마크 저커버그든가 그 창업자가 같이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그 창업자를 이기고 이제 이 이더리움을 만든 이 사람이 수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좀 발전된 시스템이고 이 이더리움을 쓰게 되면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기가 청소를 하고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결제를 받고 나오는. 그러니까 그 기계들끼리도 서로 결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주지 않아도 거기에 프로그램을 심어 놓으면 이더리움은 그냥 사물 인터넷 사이에서도 그냥 서로 기계들끼리 서로 결제를 하고 결제를 받는 어떤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저도 뭐 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봤을 때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한 12년 동안 계속 거래가 돼 왔던 것들이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코인을 하실 때 코인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고 네. 그게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제 눈 감고 찍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조금 하나하나 좀 어떤 원리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약간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하시라고 해서 저도 좀 하나하나 조금 알아보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JP 모건이라든지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대기업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 가상화폐 그런 어떤 정보 업체 그 코인데스크가 이 가상화폐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이제 가장 좀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코인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더리움이 1위로 선정이 됐고요. 한 94% 정도가 긍정적이다라고 답변을 했고,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을 약간 비교한다고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는 한 반 정도의 인원들만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더리움이나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가격이 좀 비싸니까 좀 그런데 네. 그 차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뭐 좀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좀 이더리움을 좀 약간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기술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이게 이더리움의 차트예요. 이더리움의 차트. 지금 좀 조정이 왔네요. 네, 지금 조정이 오고 반등이 나오는데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차트 중에 지금 어느 게 더 좋아 보이나요? 이더리움이 더 좋아 보여요. 네, 그냥 조정의 이거는 폭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보시면 좁은 것 아시겠지만 같아요. 네. 지금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이더리움이 흐름이 지금 좀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약간 비트코인이 어쨌든 간에 조정이 좀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금 많이 이제 꺾였죠. 많이 꺾이고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좀 내려오긴 했는데요. 이게 반등이 나와도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상승 추세는 깨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60일선 지금 녹색선 보이시죠? 여기를 지금 깼고요. 깬 만큼 지금 비율대로 빠졌죠. 이걸 기술적으로 보면 그냥 반등이 나와도 이 60일선이 저항선이 되면서 맞고 다시 떨어지면 이때 하락이 진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반등이 나올 때 지금 이제 한 7천만 원 정도 구간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조금 약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꺾이는데 이 꺾일 때 이걸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잘못하면 이거 완전 나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니까 지금 올라가는 이 부분들은 약간 선수들의 영역이고요. 이게 반등이 나오는 기술적인 부분만 이제 어느 정도 이걸 짧게 끊고 좀 이후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만약에 비트코인이 꺾이면 이더리움은 뭐 같이 꺾이겠죠. 뭐 같이 꺾이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이더리움의 흐름이 좀 괜찮다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다음 기회에도 또 지금 그 페이팔에서 그런 어떤 결제를 해준다고 한 코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렇게 4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선으로 조금 먼저 보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좀 다른 것들도 볼 게 있으면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시장에서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고 또 거래량도 최근에 더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가상화폐 거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더리움을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제 오늘 우리 시장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양 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장을 마쳤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저희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은 지금 현재는 뭐 사실 흠잡을 게 없어요. 그냥 뭐 주가의 흐름은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 미국 증시나 뭐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도 뭐 크게 밀리지 않고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의 그런 어떤 일봉을 보시면 지금 뭐 크게 그렇게 뭐 당장 내려갈 것 같은 모습은 전혀 보이진 않아요. 다만 지금 이제 이 정고점 부근,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 슈팅 구간 3266 구간에 아직 그 안에 들어와 있고요. 들어와 있는데 지금 천천히 힘을 모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흐름을 봤을 때는 뭐 고점을 뚫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코스닥 흐름을 보면 코스닥은 이미 고점을 뚫었고 옆으로 지금 기고 있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더 세게 올라왔죠. 더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좀 쉬고 있어요. 옆으로 기면서 좀 쉬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다시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옆으로 기다가 좀 조정으로 갈지 그 부분들은 이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오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외국인들 선물은 그 금요일 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은 현물도 좀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들은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매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수급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달러의 흐름도 오늘 조금 약해지면서 원화가 조금 더 모습이 좀 괜찮아졌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에서는 상승은 계속적으로 조금 보이긴 한다. 다만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승이 나올 때 무조건 뭐 더 큰 상승에다가 계속 베팅을 하기보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하락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의 조정은 이미 어느 정도 예정돼 있고 그 예정돼 있는 조정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테이퍼링 이슈, 테이퍼링을 한다. 아니고 그리고 어떤 세금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금 주가 자체가 높은 거.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지금 또 좀 높게 형성돼 있는 지금 현재 상황들. 지금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간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좀 전반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이 그 주가가 지금 많이 이제 조금 올라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물론 네. 장기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가겠지만 뭐 중간중간에 이런 하락 뭐 이런 조정들이 나올 텐데 지금 이 구간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각도가 굉장히 커졌고 여기서 또 한번 각도가 크게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좀 조정을 이렇게 주고 갈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이 차트에서 보시면 요런 조정들이 굉장히 작게 보이지만 요런 어떤 이 조정들이 작게 보이지만 이게 종목으로 봤을 때는 개별 종목당 한 20-30% 정도의 하락이거든요. 20-30% 정도의 하락.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의 조정이 나왔다 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그냥 쭉 이렇게 슈팅이 걸리면서 갈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 중이에요.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고 일단은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다. 그냥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들을 또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하지 말자. 그냥 어느 정도 좀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좀 욕심을 줄이고 시장이 네.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걸 끝까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줄이고 좀 시장을 내가 맞출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보다는 조금 겸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시장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내 계좌를 좀 관리하는 위주로 좀 보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맞출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내 계좌들이 기존에 계속 물려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그런 어떤 그 국채 금리의 이슈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었을 거고 그게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수익으로 돌아서면서 그리고 이제 본전 이상으로 올라오고 그런 현상들이 나올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한번 끊고 갈 필요 있다. 그래서 좀 약간 현금을 좀 확보하고 시장이 올라가는 걸 이용해서 너무 같이 파티만 즐기지 말고 그 다음 단계를 조금 천천히 대비를 하면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좀 약간 정상적으로 만들어 보자. 지금 기회 줄 때 잘못 들어갔던 종목들이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울려 있고 그런 부분들로 좀 약간 고생을 하셨다면 지금 기회를 줄 때 조금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정상화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방법을 네. 적극적으로 그럼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거세요? 아니면은 좀 지켜보자, 관망하자라는 의견이세요? 지금 손해난 것들을 막 네. 손절하면서 적극적으로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시장이 좋은데 뭐 하락할 걸 걱정하고 있냐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이 좋으니 본인들의 이제 개인들의 계좌들이 이제 플러스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계속 생길 거고 수익이 크게 났던 종목들이 있으면 좀 챙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지수가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조정이 나올 때 이제 그 조정의 부분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으니까 내 계좌를 보면서 좀 위험에 노출되는 그 자금을 좀 줄여보자 천천히.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급하게 막 이렇게 현금화하기보다는 좀 천천히 지켜보면서 기회를 줄 때 수익 실현할 거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마이너스로 물려있던 종목들이 지금 본전 이상으로 올라오거나 그런 현상들이 생길 때 잘못 들어갔던 것 좀 인정하고 조금 자르고 좀 비중 조절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마음 편안하게 가자. 주식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음 편한 건데요. 주식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조금 현금을 갖고 있으면 현금으로 좀 현금화를 해놓으면 주식이 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조금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또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오늘 우리 시장 마감에 대해서 요즘 수급이 지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이 예상이 되지만 더 큰 상승에 베팅하기보다는 시장의 조정에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천천히 지켜보면서 수익 실현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현금 확보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